네, TV 생활백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레미 송 인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또 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참 복 받으신 분들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자면서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 내는 애들이 있어요. 이를 간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사실 이게 적지 않은 아이들이 이런 증후군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또 모신 분께서는 이런 분야에 우리한테 명쾌한 또 해답을 줄 수 있는 또 전문가 모셨습니다. 턱관절 전문의 되시는 김영태 박사님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사전에 이전 방송에 그 아이들 잘 때 그 이 가는 아이들, 예. 그죠? 그리고 어떤 애들은 교실에서 이렇게 보면은 연필을 입에다 문 채 무슨 사탕을 무는 듯한 그 연필이 뭐가 이렇게 맛있는지 계속 물고 있는 아이들도 보고요. 그리고 껌을 평상시 때 아주 떼지 않고 껌 씹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조금 걱정 아닌 걱정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방치하거나 할 경우에는 어떤 또 결과가 오는지 많이 좀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이 가는 아이들, 우리 선생님께서 좀 어떤 통쾌한 또 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무슨 문제가 있나요? 많으신 분들이 이 가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긴 해요. 네. 근데 사실 이를 가는 거는 저희가 꿈꾸는 거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보통 이 가는 분들은 낮에도 가시는 분이 있지만 네. 보통 애들은 자는 동안에 많이 이를 갈거든요. 근데 그 이 가는 건 뇌에서 잘못된 신호들을 그러니까 뇌에서 자기는 원치 않지만 뇌의 한 부분에서 이를 가라라고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자면서? 자면서. 그게 보통 꿈꾸는 스테이지랑 굉장히 맞아 떨어져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애들이 그 전날 무슨 뭐 영화를 봤어요. 좀 약간 좀 무서운 영화. 그런 애들은 또 새벽에 더 일을 더 갈 수도 그럴 있겠네. 가능성이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 어떤 영화라든지 아니면 정말 심하게 혼냈을 때, 애들을 혼냈을 때 이 가는 확률이 더 올라가고요. 그게 어떤 분노에서 내가 커서 그건 아니군요. 꿈속에서 혼내는 애들이 너무 혼나면 꿈속에서 그런 꿈을 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심신적으로 되게 그런 것 스트레스를 받아 있는 상황에서 꿈은이라는 것은 어떠한 현실에 대한 것도 있지만 하여튼 모든 것들이 뇌에서 만들어내는 어떠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꿈을 꾸게 되면서 이를 갈도록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반대로 너무 좋은 일, 내일 막 소풍을 가, 막 너무 기뻐, 친구를 만나게 돼 있어. 이럴 경우에 이 가는 확률도 올라가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뇌가 어떠한 충격을 받으니까 좀 더 뭔가 하여튼 뭔가 있을 경우에 일반적이지 않은 뭔가 있을 경우에 가는 확률들이 더 올라가세요. 만약 이런 증후군이 있는 아이들이 있다. 근데 가만히 냅뒀으면 어떤 결과가 글쎄요. 오겠습니까? 애들 같은 경우는 많으신 분들이 이제 결국은 이가 갈리거든요. 보통 12세, 6세부터 앞니가 나오거나 그래서 갈리면서 12세 정도 되면 완전히 이가 다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그 10세 이하 보통 이를 가시는 분들이 보통 인원이 60% 이상 돼요. 50%, 60% 굉장히 많아요. 그 정도로 많군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라면서 거의 8, 90% 정도가 자동적으로 없어지죠.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이 가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심하게 어린 애들이 막 이 가시는 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이가 좀 뭔가 빠지거나 얘가 앞니가 없거나 뒷니가 뭐 세이가 나거나 하여튼 이가 제대로 잘 맞질 않아서 이를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이가 제대로 맞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이가 전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가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이의 위치와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상관관계, 오히려 스트레스 상관관계. 이런 이를 가는 부분이 나중에 가만 놔두면 얼굴 형태가 바뀔 수도 있습니까? 심한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문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 저희 동양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이를 많이 갈아서 심하게 가신 분들은 이가 거의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문제 있는 친구들이 그러세요. 오리즘이나 조금 좀 이렇게 팔시페이션이나 약간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가는 것들을 컨트롤이 못하기 때문에 이가 완전히 크라운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를 딱 물어도 이가 안 닿고 잇몸이 닿는 경우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요? 그러신 분들은 얼굴형도 바꾸고 그래서 그런 면들은 있지만 일반적인 정상적인 분들은 아마 그런 경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지금 이가는 증상이 어떤 큰 의미에서는 소아치과 분야에 포함되는 겁니까? 일단 소아치과 분야에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조금 그걸 넓히면 일반적 어릴 때 일을 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릴 때 일 간다면 소아치과 관련될 수 있지만 네. 그것이 나이 들어서 안 가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럴 수도 있고 거꾸로 어릴 때는 전혀 일을 안 갈았는데 나이 들어서 20살 넘어가면서 일을 가신 게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나이가 든 상황에서 일을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소아치과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마다 틀릴 수 20살 넘으니까 소아치과는 아니고 성인치과 쪽이네. 성인치과일 수도 그죠? 있고 그래서 그런 면들이 소아와 성인치과에 모두 이렇게 발을 걸치고 있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 이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떤 시각으로 볼 때 어린애들이 이갈 때는 우리가 유치라 그러잖아요. 곧 또 새로운 이가 나니까 좀 어떤 회복의 어떤 찬스는 있는데 성인치과가 일을 만약에 간다 그러면 더 이상 날 게 없는데 그렇죠. 문제가 더 심각할 수도 그쵸. 있겠네요. 그래서 보통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사실 어린애들이 이렇게 불편하면은 부모님들은 당장 데려오시거든요. 네.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제가 마음을 좀 안정시켜 드리죠. 괜찮다, 두고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심한 경우는 저희들이 장치를 애들한테도 끼는 경우도 있어요. 아, 장치로. 만들어서. 네. 구강 장치를 끼도록 네. 하는 경우가 네. 있는데 네. 문제는 어린아이들은 12살까지 턱이 자라요.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어린애들 얼굴들 보면 동글동글하고 턱도 작고 네. 그 사람이 점점점 크다 보면 얼굴이 옆에서 보면 일자로 되면서 얼굴이 길어지거든요. 네. 그게 12세 정도가 되면 턱이 거의 자란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 어릴 때 장치를 갖다 끼면 그 턱의 그러니까 턱이 자라는데 방해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끼는 걸로 저희들이 하지만 끼는 경우도 있고요. 네. 보통 12살 넘어가서 성인들 같은 경우는 그때는 장치 꼭 끼셔야 되고요. 안 끼시면 평생 쓸 일을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끼셔야 돼요. 그러면 장치를 낀다는 거는 이가르는 증상을 완화시키고 피하게 할 수 있고. 그렇죠. 사실 이 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장치. 네. 그거를 장치로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요. 네.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고요. 왜냐하면 뇌가 잘못 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두 번째로는 보톡스. 아까 전 시간에도 했지만 그 보톡스로 그 근육의 힘이 뇌가 시키는 일을 아까 보톡스의 역할이 그 말단에서 그걸 그 뇌가 시키는 얘기를 안 듣는 거거든요. 네. 마비되니까. 마비시키니까. 그러니까 뇌는 계속 가라라 쉬는데 아래서는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갈이 가는 것이 거의 줄고요. 참 우리가 이전 시간에 보톡스 얘기를 쭉 얘기를 나눴는데 또 이 소아치과 쪽 이가능 부분에 있어서 보톡스가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야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 하나 보톡스가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동물 실험에서 쥐 턱에다가 어릴 때 주사를 놨더니 쥐턱이 자라는 것이 좀 줄은 거예요. 그럼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톡스의 효과는 뭐 이전 시간에도 너무나 눈에 얘기해 주셨는데 부작용도 거의 없다라는 완벽한 시술 방법이 하나인데 그럼 보톡스 놓을 수 있는 나이대가 있을 거잖아요. 어린애들도 놓을 수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건데요. 그 턱이 그 문쉐입이라 그래서 그 턱이 아래 턱이 나온 주걱턱. 네. 아래턱이 나오는 것들은 어릴 때는 보통 주걱턱이신 분들은 어릴 때는 주걱턱이신 분은 거의 없으세요. 자라는 과정에서 턱이 점점 더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걱턱이신 분들은 반대로 어릴 때는 얼굴이 어른형처럼 되게 이쁘게 생기거나 그러신 분들이 잘생기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라는 과정에서 이제 남들은 얼굴이 작다 보니까 턱이 작다 보니까 12살까지 자라면서 잘생겨지는 거고 이분들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이뻤는데 점점 자라면서 턱이 나오면서 주걱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실험에서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았더니 사실 턱이 자라는 거는 턱을 많이 쓰면 쓸수록 스티뮬레이트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근육의 힘을 줄이면서 턱 쓰는 걸 적게 했더니 동물 쥐 실험엔 턱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주걱턱은 고칠 수 있는 게 수술밖에 없어요. 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주걱턱과 사각턱은 다른 거죠. 주걱턱은 턱이 이렇게 앞쪽에서 나오는 그래서 아랫니가 윗니를 덮게 되는 턱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턱이 나오는 거는 지금까지는
보통 턱 나오시는 분들은 외가나 친가나 할머니나 어머니나 그 유전에 의해서 그렇게 되세요. 네. 근데 그런 것이 우리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분은 당연히 주걱턱이 될 거라고 알면서도 치과에서는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리고 나이가 들면 수술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걱턱은 분명한 건 시술로 통해서 뭔가 정상화 작업은 꼭 해야 되는 거고 예. 사각턱은 어제 이전 시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미국 쪽 서구 쪽에서는 하나의 선호될 수 있는 외형이다. 예, 사각턱은 어떤 근육의 잘못된 발전에 의해서 사각턱이 되는 거고 옆으로 이렇게 터지는 거고요. 주걱턱은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이제 골격상 뼈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수술 외에는 코렉션하기가 되게 힘든데 그거를 이제 보톡스를 이용해서 한번 사람한테 하게 되면 주걱턱까지 기다리고 수술할 필요 없이 어릴 네. 때부터 맞음으로써 정상적으로 맞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리서치에 지금 막 정말 초기 단계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것이 문제는 참 그거를 그러니까 저희들 생체 실험으로 하기는 조금 어느 정도 보톡스를 놔야 될 거며 어느 정도 텀으로 놔야 될 거며 이런 거에 대한 너무 리서치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초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보톡스가 그런 쪽에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우리 김영태 박사님한테 질문했던 보톡스를 놓아야 될 적당한 시기의 나이는 보통 성인. 예. 아이들은 조금은 지금은 아이들은 아직은 연구 단계라는 얘기군요. 예. 가급적이면 아이들한테 보톡스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 갖고 이제 그쵸. 백업 시스템을 하면 되겠고. 하지만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소아마비라든지 어린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맡겨져야 될 때는 맡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저도 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균을 물론 이제 감기균이야 뭐 상관없겠지만 네. 결핵균 이런 거 네. 보톡스까지 놔가면서 하기는 아직까지는 사회적 통념이거나 저희들도 조금 약간 그런 거는 꺼려하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다시 나눴던 아이들의 자면서 이갈이 문제. 자, 좀 성인으로 올라가서 성인들이 이갈이 문제. 아까 얘기한 장치라든지 이런 걸 한다 그랬잖아요. 주위에 보면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껌 씹는 애들이 많아요. 맞아요. 이것도 이가는 부분하고 영향을 받습니까? 이간다기보다 이제 턱에 무리를 준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가는 것도 어린아이들 턱에 무리를 줄 수 있고요. 껌 씹는 거 턱에 무리를 줄 수 있고 제 환자들을 크게 나누면 아주 어린 환자들이나 그다음에 20대부터 40대 환자들 이제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린 환자들은 대충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이제 껌을 많이 씹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다음에 또 연필 무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턱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아이들은 아프다는 표현들을 잘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또 금방금방 회복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그 부모님들이 좀 아파 그러면 얘가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가 보다. 머리가 아파. 얘가 진짜 지금 나가서 놀고 싶은가 보다. 이제 그런 쪽으로 공부 외 쪽으로 맞습니다. 아이들이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들 보통 생각들 하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한번 자세히 한번 잘 보시면 어쩌면 정말 아이들인 표현들이 되게 아직은 약하잖아요. 어른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모님이 정말 잘 캐치하시면 만약 정말 두통이 생기거나 정말 심한 이갈이로서 턱이 아프시면 그것이 계속 온앤오프 계속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근육통이 관절에 무리를 주고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뼈를 녹이고 그러면서 얼굴형이 바뀔 수 있고요. 또 어린애들 이렇게 보면 농구, 축구, 뭐 복도에서 뭐 애들끼리 격투기 요즘 격투기 많이 하죠. 격투기 하다가 턱을 다치면 그날 아프구나 좀 며칠 아프다고 엄마한테는 얘기하는데 다쳤다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얘기 안 하니까 어머니들은 다 낫나 보다 생각을 뭐 그런가 하죠. 보다 하겠죠. 근데 사실은 계속 아픈데도 그냥 얘기 안 하고 있으신 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들은 턱에도 성장판이 있어요. 그래요? 그럼요. 턱의 한쪽을 잘못 다치면 그런 것들 때문에 한쪽이 더 길게 자라고 한쪽이 짧게 자면 얼굴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아까 12살까지 자란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부모님들이 조금 귀찮으시진 않겠죠? 자기 그러니까 좀 자세히 좀 봐주고 보고 가장 확실한 거는 우리 김영태 박사님한테 좀 와서 문의 주셔도 되고 좀 잠깐 애들 예를 들어 운동 중에 좀 다쳤는데 그냥 넘기지 말고 그냥 와서 한번 좀 검사 받는 거가 나쁘진 않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애들은 워낙 여러 가지 습관들이 막 턱을 괴고 공부하는 습관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턱에 무리를 줄 수 있거든요. 그것이 관절염이 생기고 다시
들어가면 다 비슷한 맥락이지만 턱에 무리를 주고 관절염 생기고 얼굴이 삐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공부하는 자세. 사실 공부하는 자세 안 좋은 친구 치고 공부에 열중하는 애들 별로 없거든요. 다들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이리 되고 저리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자세를 먼저 어느 정도 가리키는 것도 하나의 기초를 가리키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애들은 잠 안 잔다고 예. 잠 안 자게 하려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해가지고 여기다 묶고 공부하는 애들인데요. 그게 사실 안 좋은 건데, 그죠? 사실은 이거 안 내리려고. 그렇죠. 네. 잠이라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휴식이고 저희들이 다 자야 되는 과정임에도 네.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한 방법이죠. 여기 묶고 이렇게 안 자려고. 네.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저는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뭐 교육 관계자는 아니지만 네. 학생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그 시간을 얼마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물론 이제 우리 박사님 같은 케이스는 정말 그 공부의 정도와 왕도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공부 이 정도로 묶을 정도 할 정도는요 공부 정말 지질이 안 하는 애들 많아요. 그냥 책상만 놓으면은 자는 애들 많아요. 네. 제가 오늘 신문 잠깐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요. 네. 이제 한국 신문을 봤는데 공부하는 그 공부를 너무 못해서 한국은 공부 못하면은 막 그러니까 부모님들 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혼내죠. 그래서 정신병까지 돼서 치료받는 분도 많고 네. 상담받는 사람도 많대요. 네. 그런데 그 학생들을 다 만나서 그 상담하시는 분이 다 물어봤더니 공부를 자기가 하기 싫어서 다들 공부 잘하고 싶은 욕망은 다 있대요. 네. 100이면 100. 네. 정말 꼴등하는 친구들도 공부 잘하고 싶다는 그런 욕망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가 공부하기 막 싫어하는 거 보면 그게 왜 그럴지를 부모님이 좀 더 자세히 왜 얘가 공부가 요게 힘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네. 잘 코치를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평이 돼 있더라고요. 하긴 뭐 이 방송 또 듣고 계시는 우리 또 기성세대 분들도 있겠지만 또 학생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공부는 인생의 행복수는 아니지 네, 않습니까? 아마 그죠? 아닙니다. 절대. 미국에서는 또 여러 분야에서 공부가 또 최선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굳이 머리에다 메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죠? 교과서에만 충실하시면 되죠. 국회 항상 이게 쫙 가시다가 또 교과서 충실하시라는 말씀 하시네요. 네. 아무튼 자 좋습니다. 우리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잘 때 그 이 가는 거, 또 운동하다가 좀 턱이 좀 공을 맞았다든지 누구한테 밀려서 맞았 경우에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 김영태 박사님 한 번만 아이들 데리고 좀 간다면 사후에 벌어질 안 좋은 일을 미리 예방할 수 그럼요. 있는 거죠, 그죠? 예. 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와주시는 것이죠. 껌은 예. 적당히 씹을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몇 분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단물만 빼고 버리라고 누구든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물 뺀다는 거는 사람들 만났을 때 단물 빼고 딱 뱉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물이라는 거는 글쎄 3분에서 5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저 그래요? 물은 리서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사실 껌은 씹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아, 이유가 뭐냐면 박사님은, 네. 껌은 양날의 검처럼 그 턱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이에는 조금 도움이 되고 안에 그 박테리아균을 뭐 이렇게 뭐 하는 건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언뜻 했는데요. 그런 균이 그런 껌이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이를 안 닦고 껌 씹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쓰지만 미국에서는 그게 아직 시판을 못 하게 돼 있어서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마존에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단물만 빠질 정도로 씹어라. 예. 그래서 그 정도만 씹는 게 가장 턱에는 안 씹는 게 제일 좋고요. 턱에는 하지만 씹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하루 종일 벽에다 붙여놓고 씹지 마시고 네. 그냥 한 단물만 뽑고 버리시는 것이 저희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아니 껌이 삭을 때까지 씹는 사람이 있어요. 먹다 또 붙이고. 근데 우리 이제 여성분들 중에 그 연인하고 이렇게 만날 때 그 기호품으로 이렇게 혹시나 입에 또 냄새 같은 걸 하고 해서 간혹 껌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게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조금 입 냄새로 하시다면 저는 사탕을 사탕. 물론 이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좀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 사탕을 전 차라리 턱 안 좋으신 분들은 사탕으로 바꾸라고 해주세요. 역시 그 전문의의 시각 입장에서는 껌은 그만큼 씹는 거가 턱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래서 턱관절 환자들은 이 얘기는 조금 들어주셨으면 하고 뭐 아니신 분들은 뭐 껌 많이 씹으시면 얼굴이 또 그 사각턱 쪽으로 또 근육이 발달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 한국 분들은 동양 분들은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좀 줄이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하여튼 단물만 빠질 정도로. 네. 자, 좋습니다. 또 오늘은 그 아이들 소아치과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김영태 박사님께서도 항상 늘 시술하시는 분야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의 습관 아닌 습관을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아까 좀 더 안 좋은 월스트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박사님 좀 찾아뵙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제 환자들 중에 가장 그 소아치과 환자들 중에 이 가는 게 가장 사실은 제일 많고요. 그 문의가 제일 큰 게 이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통이요. 그래서 사실 두통을 알아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공부하는데 방해가 많이 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주는 공부를 이제 새로운 거를 배워가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것들이 두통이 많이 방해를 할 수 있죠. 물론 두통이 있으시면 운동하는 것도 방해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왜냐면 불편하면 머리가 불편하고 무겁고 이러면 나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농구를 한다든지 그런 거 자체도 불편해서 짜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것도 턱관절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이를 꽉 무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자면서 아까 얘기한 심한 이갈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 심한 이갈이 과정에서 그런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근육을 그렇게 심한 이갈이가 그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근육을 갖다가 더 텐스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두통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보통 아이들이 머리가 뭐 너무 아프다 그러시면 얘가 좀 쉬어야 되나? 뭐 얘가 지금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나 이러지 마시고요. 정말 아픈지 아침에 일어나서 아픈지 한번 자세히 보다 보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부모님들의 관찰이 없으면 아이들은 그냥 막 넘어갈 수 있거든요. 다 큰 다음에 성인이 된 다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좀 잡아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못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한테는 아이들한테 좀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아이들이 뭐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턱관절 이런 쪽에 좀 영향을 많이 주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갈이도 그거에 하나하며 또 스트레스 받을 때 이를 꽉 무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막 혼을 막 내면 이를 악물죠 그냥. 본인들이 볼 때 그게 하나의 어떤 분노의 표시일 수도 분노죠. 있고, 그걸 얘기는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반항을 하는 경우로 이를 꽉 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로 또 이 무는 것도 그 근육 같은 데도 무리를 주지만 여러 가지로 좀 어떤 면에서는 또 그게 스트레스를 풀려는 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턱에는 정말 안 좋죠. 자, 오늘 이제 소아치과에 관한 부분을 이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자, 우리 결혼을 앞둔 그런 또 신부나 신랑 입장에서 사실 이제 처음으로 결혼해서 이제 허니문 가서 한 공간에서 새롭게 이제 같이 살아야 될 신랑 신부들이잖아요. 신랑 신부 중에서 이 가는 사람 있다면 이거 사실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좀 미리 좀 예방하거나 좀 피할 수 있는 방법들.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장치를 낀다든지 저희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또 다시 보톡스 얘기 나오지만 보톡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 가장 바름 라인은 뭐냐면 심한 이갈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의 교합이 잘못돼서 그런 게 이가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뇌에서 그런 신호를 보내기 근데 때문에 본인이 뇌에서 받는다면 본인이 좀 무의식 속에 하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잖아요. 모르죠. 그래서 그 소리를 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거는 뇌를 재울 수가 없거든요. 예전에는 그 뇌를 재우기 위해서 많은 안티 디프레센트 메디케이션을 썼어요. 항우울제를. 그러면 뇌가 조금 얘가 좀 피곤하니까 이 가는 게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 가는 게 줄었지만 어떤 사람은 이 가는 게 2배로 늘었어요. 그래서 약은 더 이상 그 뇌를 컨트롤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딱 2가지밖에 없다고 나온 게 이제 장치와 그다음에 보톡스. 그래서 신혼여행 가실 때 장치를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것도 또 신혼여행 특성상 사실 장치 잘 때 끼고 그것도 참 그 시간을 이렇게 나눈다는 것 자체도 좀 곤란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면에서는 보톡스가 그런 면에서는 외모적인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런 좀 처음에 신혼 때의 그런 어떤 그런 즐거운 뭐라 그러나 이렇게 뭐 같이 쉐어링하고 이런 것들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거. 알겠습니다. 자, 오늘 TV 생활백과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그 아이들 이 가는 거부터 시작해서 성인 이갈이 물론 이제 또 결혼을 앞둔 우리 신랑 신부들의 이갈이 사실 다양한 분야에 우리 김현대 박사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연락처 열려 있으니까요. K타운의 병원 위치돼 예. 있죠. 그 올림픽이랑 그 멜로길에 있는데요. 멜로, 예. 예. 그 벌문길 바로 다음에 3층짜리 메디칼 건물이에요. 거기 네. 병원이 한 8개 되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2층이 저게 위치하고 네, 있습니다. 요즘에 좀 바쁘시니까 미리 좀 전화 주시면 이렇게 내방하시는 것도 치료하고 또 이렇게 검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 턱 질환에 관한 아이부터 어른까지의 질병 또는 그런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해 보시고 직접 내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항상 늘 정법한 그 판관관 입장에서 이렇게 인포메이션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 부탁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가 알지 않는 좋은 취침의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